자,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인터뷰 해줘요. 나도 빨리 여행 가게. 유튜브 다 때리쳐. 다 주작이야, 주작. 자, 안녕하세요. gem튜브 브루스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울산에 왔는데요. 울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비보이들이 있죠. 비보이 디엔드, 비보이 킬, 그리고 바로 역시 뼈보이, 뼈속까지 비보이.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는 갬블러 크루 카이크루 비보이 킹서 서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We can't stop, we can't stop. gem튜브를 보시면서 댓글로도 킹서님 인터뷰 해달라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형 인기가 많더라고. 왜 그럴까? 많이 까요? 지금 여기 카이크루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코로나에 대한 뭐 여파나 힘든 점이 있습니까? 원래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모두 캔슬이 나면서 이제 수강생들이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어서 3달을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찰나에 연습실도 새로 공사를 했어요. 돈도 없는데 공사를 했어? 코로나는 무조건 끝난다 아, 생각하고 근데 코로나가 안 끝나네. 형 인생이 끝났네. gem튜브를 좀 보셨나요? 네,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황급히 막 되게 보던데? gem튜브에서 사실 킹스 형이 언급이 많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비보이 디엔드를 갬블러 팀 안에 넣을 때 비보이 킹소를 약간 끼어 팔기 식으로 같이 킹소를 될 것 같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오해지. 뭐야? 오해지. 그 누가 이렇게 그런 사실을 유포한 거지? 갬블러 우리 이제 프로젝트 팀이 꾸려질 때 눈에 띄었던 건 연수지. 자기 팀 동생이 서울 올라가서 저 쟁쟁한 애들이랑 세계대회 나간다고 그러니까 배알이 홀렸을까? 그때 스트리밍을 보자. 춤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 어렸을 때 꿈을 갖고 자라다가 되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지원을 못 해주니까 다른 운동 해라.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복싱 했어요? 네, 복싱을 몰랐는데? 했어요. 열심히 팠는데 그러다가 학교 공터에서 이제 놀다가 음. 저 구석에서 누가 물구나무를 서서 음. 이렇게 나인티나이 뭐라지? 물구나무에서 돌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나는 이제 서서만 했었고 그리고 축구도 서서만 했었고 했는데 물구나무 서서 되게 자유롭게 막 다리 돌리고 하니까 되게 자유로움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맨날 그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되게 외면하더라고. 처음에 좀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형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한 거야. 일진. 그래서 되게 깨짝깨짝거리면서 계속 마음을 샀지. 좀 친해지니까 이제 불쌍했는지 이제 같이 연습하자. 연습하자. 이제 복싱도 때려치우고 그쪽으로 아예 올인을 한 거야. 그 친구가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왔는데 96년 배틀 오브 더 이어 배틀 오브 더 이어를 처음 봤어? 테이프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보면서 와 나 이래 나오고 싶다. 어. 이렇게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카이크루 그럼 만들고 그게 몇 년도죠? 1999년 그러면서 갬블러 들어온 게 몇 년이죠? 그리고 2002년 2002년도에 이제 갬블러를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서울에서 소문이 났었어. 진짜 울산에 파워물을 무식하게 하는 아저씨가 한 명 있는데 그래가지고 걔를 봐야 된다 해가지고 대전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형이랑 연수였어. 그래서 둘이 배틀을 나랑 정대영이랑 구경을 했고 저 두 명을 갬블러 팀으로 합류를 시키자 해서 제안을 했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서울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잘 안 돼 있었잖아요. 서울에는 배틀 오브 더 이어가 있을 거야. 또 서울 애들은 엄청 잘할 거야. 그때 에어 트랙을 하고 있었지만 한솔 에어 트랙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울에는 다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수랑 한번 우리는 한솔 엘보 트랙을 하자. 연습을 했죠. 서울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비보이 유닛이라는 대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이제 큰맘 먹고 처음으로 서울을 갔어요. 솔직히 가서 실망했어요. 상상을 너무 크게 너무 해버렸구나. 크게 해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예선을 했는데 연수가 나갔는데 연수가 미친듯이 이제 꽂았고 저도 이게 두 파트를 나눠서 동시에 배틀 진행했잖아요. 솔직히 이 팀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어. 왜냐면 모르는 비보이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보고 있다가 어떤 빨간 바지가 위로 올라가더니 나인틴을 그때 한 그러고 이제 울산을 내려갔는데 정대영이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지인들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니까 같이 데리고 와줄 수 없냐. 그러면 대전 배틀 때 한번 우리가 보자. 너희 두 명 다 2대 배틀 참가해라. 근데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 처음에 딱 갔는데 나한테 와서 김연수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연수는 딱 그
생김새가 춤을 너무 못 추게 생겼어. 근데 이게 사건이 진짜 많았어. 울산에서 공연장을 가잖아요. 제가 리더인데 다 김연수한테가. 다 리더. 저 리더님이시죠? 저 아닌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야외 이제 연습하는 데서 콤보를 막 했어요. 지나가는 꼬맹이가 와 저 아저씨 진짜 잘한다. 그래서 내가 옆에서 몇 살 같아? 40살? 연수가 지금 점점 어려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승에서 만났죠. 누구랑? 서리 서리 형이랑? 주지훈이었어요. 아 주지훈이랑. 저랑 만나서 결승인데 하는데 이제 서리 형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서리 형이야. 빡세게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졌는데 저희는 이제 울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서리 형이 갑자기 이제 몸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서울로 끌고 갔어. 바로 그랬나? 바로 서울로 끌고 가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이제 저기 신림동 백순대 뺐는데. 그렇게 백순대 먹고 잤지.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서 MC 나오라고 갔는데 고티를 나가야 된대. 갑자기. 한번 짜야 된대. 오. 아 진짜요? 바로 짰어 그냥 거기서. 근데 난 없었어요? 있었어 다 있었어. 나 다 있었는데 되게 급격하게 진행됐구나. 이거 딱딱딱딱 버티고 퍼포먼스 봤잖아. 리뷰 했잖아. 예, 퍼포먼스 리뷰했죠. 그게 그 며칠 만에 나온 거야. 집에 가고 싶은데 할 아. 마음이 있겠어? 아이빙 후라다가 자빠지 맞지? 버스 벨트. 난 배치입니다. 지금 울산에서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한 지는 얼마 됐죠? 2006년 2006년. 시작했으니까 14년이나 됐네. 스트릿 댄스 전문으로 하는 댄스 학원들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본인만의 운영하는 방식이 좀 있다면은. 저희 카이 댄스 뮤직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춤이랑 음악을 가르쳐 준다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의미로 이제 먼저 만들어졌고요. 사실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이런 장르들 하면 이제 돈도 벌 수 있고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뭐 한데 저는 최대한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내가 이걸 좋아해서 시작했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 카이크루가 시작할 때는 안에 래퍼도 있었고 힙합 하는 애들도 있었고 팝이나 애들도 있었고 비보이도 있었고 그거를 이제 끝까지 끌고 가고 싶고 울산에 그거를 계속 남기고 싶고. 그리고 수업 보니까는 킹소가 직접 수업을 하더라고요. 사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까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왔던 길을 뭐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베이스를 잡아주려면 내가 보여줘야 되고 직접 말해줘야 되고 또 연습에도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띄워줘야지만 이게 교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되게 어려운 일들을 벌써 10년이 넘게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자세가 너무 멋있고 힘든 시기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본질을 유지시키려는 이 마음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디엔드랑 킬이 카이잖아요. 실력이 이제 막 높아졌을 때 서울로 올려 보냈단 말이지. 그럼 갬블러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카이 활동 거의 못하고 불만이 있나요? 솔직하게? 전혀 없고. 지금 얼굴이 빡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박혀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렇다고 서울을 가라가 아니라 울산을 레프레젠하면서 기회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줄 사람이 있는 그걸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수든 연수든 뭔가 기회가 있을 때 잘 돼서 레프레젠 해주면 고마우고 이 연수 인수가 가버리면 되게 힘들잖아. 그렇지. 근데 이 몫은 내 몫이고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될 몫이고. 잠깐만요. 울산에서 왜 자꾸 그런 괴물 같은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맞은 비보이 문화 자체가 파워업으로 세게 들어왔지. 근데 이 지방 쪽은 좀 더 세게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10시간 동안 파워업만 하게 된 거야. 우리는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된다. 이게 제일 멋있어. 무조건 파워업가 기본기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탄난 연습해. 일단 기본기 갖춰놓고 파워 갖춰지면 탄난도 하고. 울산 파워모버들이 그동안 기본기만 잘한 게 아니라 진짜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한 기술들을 성공시키고 지금 막 파워모버 아버지라고 불리고 그 정도까지 완전 어나더 레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그게 이제 기본기를 하게 되면 빨리 마스터할 거잖아. 그럼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기본기가. 재미가 없어. 콤보가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거를 한 손으로 해보기 시작하고 저는 막 이런 거 연습했어요. 엘보 더블 바로 헤드스피드. 파워무브의 최고의 정점을 찍던 카이크루가 있었고 그리고 킹소도 파워무브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 2005년도 한 2006년도 즈음부터 킹소가 점점 변화하기 시작해요. 이제 파워무브만 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 무브와 파워무브를 섞어서 하게 되면서 트랜지션을 막 되게 프레시하게 짜가지고 파워무브와 푸드업을 연결한다든지 어디에서 그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스타일을 확 바꿀 수 있었는지
저도 파워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파워밖에 안 했으니까. 나도 그때 당시 다른 팀에 가도 그냥 잘하는 사람인데. 상위권인데 여기 오면 파워무 중에서는 하위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되게 혼란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두 개를 다 해보자. 다 해보자. 시간이 얼마든 걸리든 상관없이 그때 당시에는 두 개를 다 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었어. 나는 두 개 다 한번 해볼 거다. 이러면 다 부정적이야. 콤보 다 하고 뭐 후덕하고 삼락까지 다 하고 돼?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을 먹고 연습을 8시간 했어. 그러니까 실력이 어떻게 되냐면 에어트랙 20발 계속 해. 춤 댄싱을 연습하니까 얘는 안 늘어. 조금씩 늘어. 이 상황에서 뭐 나가야 돼. 그래서 파워를 좀 연습해야겠다. 해. 이게 또 계속 내려가. 이게 올라가지 않아. 4시간씩 했는데도? 안 되지. 1년에서 안 되지. 되게 암울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 10호도 약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맞아. 10호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하면 잘 될까. 10호도 잘하고 있었어. 음. 그러고 해가 지나면서 2003년, 이제 4년 때 이제 힙합 프로그램쯤에 이제 조금씩 섞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미를 느꼈지. 그러고 힙합 플랜이 갔다 오고 보티 갔나? 그때도 이제 못 갔잖아 제가. 못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서울 1년 동안 안 가. 이거 진짜 미친 듯이 해서 달라진대. 그래서 2005년도에 그렇게 무브를 바꾸고 그리고 2006년도에 좀 더 진화를 했고. 그래서 나는 2006년쯤에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기본기는 다 했다. 이제 여기서 내가 갖고 싶은 플레이바나 그런 스타일을 창조해내야겠다. 비보이 호당은 몇 년도죠? 2006. 그때 형이 나갔는데 형이 음악을 겁나 맞췄어. 나는 그때가 딱 뭔가 팍 형을 보는 게 달라졌거든. 나도 그때 정도부터 좀 그런 걸 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파워무브라 이거를 융합시키는 거에 진짜 초반에 오래 걸리더라고. 나도 그때 좀 암울했었고. 아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섞은 완벽에 가까운 비보이가 좀 됐는데, 형이 춤을 출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음악이 아닐까요? 그리고 되게 깔끔해야 돼, 춤. 한때 엄청 클린하게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 보면 형 진짜 막 하잖아, 솔직히. 요즘에 내가 형 보면은 클린보다는 생 날것. 근데 좋은 거야.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좀 날것으로 좀. 한다? 좋아요. 삑살 나도 날 것처럼 삑살 나서 잘 빠져나와. 형 잘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거기서 새로운 무브들이 많이 나와. 배틀 때 새로운 걸 도전을 하잖아요. 삑살이 나도 삑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전한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들 있죠. 원라운드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게 좀 건져지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멀리 보는구나. 당장의 배틀보다는 앞으로 춤 인생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는다면 삑사리찜은 괜찮다. 클린하지 않아도 된다. 클린해야 된다. 근데 킹소가 요즘에는 파워가 이제 거의 없어. 근데 부상이 제일 크죠. 일단 2010년도에 싱가포르에 쇼케이스랑 저지랑 케이스 같은 거. 있었는데 그때 하다가 어깨가 탈골되면서 어깨 뼈가 겨드랑이에 끼었어요. 일단은 그 무대에서 털리자마자 고통을 참고 그냥 무대 뒤로 뛰어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계속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응급차를 부르고 그때 응급차도 뭐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응급실 가서 마취하고 누워서 이제 한국 가서 바로 수술했죠.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외국 스케줄은 다 못 가고. 이제 다 사과드리면서 다 이미 일 다 보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잠정 쉬었죠. 쉬면서 재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움직이다가 재활하는 동안 못 움직이니까 살이 엄청 찌더라고요.
한 10kg 정도가 쪘어요. 그 상황에서 제한을 하면서 에어트랙을 그냥 막 쳤어요. 제한하면서요? 제한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네. 후유증으로 팔꿈치에 관절염이 엄청 세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깨 힘 대신 여기 힘을 많이 쓰니까 여기에 가부하가 엄청 들어간 거네. 잘 활동하고 있을 때 다치니까 되게 급했어. 왜냐면 되게 많이 좌절을 했었거든. 이제 한 9년 정도 됐어요. 팔꿈치가 안 좋은지. 지금 이제 수술을 안 하면 안 될 정도인데 변화가 또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내 몸에 맞게.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미래라든지 그런 거는 어때요? 이제 여기를 좀 비보이들의 집합 장소 여기를 네. 아지트. 만들고 싶거든요. 일단 어. 울산은 젊은 사람들이 계속 빠져요. 또 이 아티스트를 위한 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힙합에 관한 문화가 잘 되는 것도 아니라서 내가 가진 게 이제 이런 거니까 비보이나 힙합에 관한 그런 센터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계속 남아서 뭐 일자리도 되면 좋고 그 어린 친구들이 떠나는 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에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좀 잡아줄 수 있게끔 그런 환경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오늘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재환이 형이 정말 생긴 거와는 다른 멋있는 원장님 사랑합니다. 아트 뿅뿅.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이제 뭐 킹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풀렸으면 좋겠고 앞으로 킹소가 여기 울산에서 그리고 울산을 벗어나서 전 지역 그리고 해외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잘 할 거라고 저는 믿고 다시 한번 이 스트릿계가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지도록 참 재미있는 춤을 추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네. 부스리 TV 구독과 좋아요. 아니 이거 갬블루 TV. 갬블루 갬블루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인공인대를 넣어야 되는데 인공인대 사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흑인 인대가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흑인인데 살 거예요. 중고나.